자, 계속해서 중개 보수 내용 한번 밑줄 잘 해놓고 이제 체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다라는 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못 받는다. 자, 우리 때문에 해제가 되면은 그 전문 때문에 32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 뒤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저 위에 있네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말고기입니다. 85. 여기다 0.305 곱하게 되면 25.7평 나올 겁니다. 자,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국민주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규모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동일 세 번 이런 것들 꼭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고요. 복수용도 이런 내용들이 중개 여기서는 쭉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 쪽은 간단해 보시고 중개 보수의 성격도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아니고 중개 보수는 이제 우리의 서비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그리고 실비는 이제 실제 비용을 쓰고 돌려받는 게 바로 실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개계약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습니다. 라고 중개계약이 먼저 성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거래계약이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립이 돼야 될 거고요. 아무리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도 거래계약을 체결 못했다. 아니면 또 옆에서 체결했다. 그러면 보수는 못 받는다. 나는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인과관계입니다. 중개 행위에 의해서 거래계약이 성립. 그러니까 중개가 원인, 결과적으로 거래계약.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 정도면 돼요. 아주 엄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거의 뭐 대부분은 다 상당 인과관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중개보수권이 이제 성립하고 행사라고 계약이 다 끝났을 때 바로 중개보수. 그러니까 여기는 성립과 행사가 약간 다릅니다. 예전은 좀 냈었습니다. 자, 먼저 중개계약 때에 이미 성립됐다. 중개보수는 발생했다. 근데 청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청구는 언제 할까요? 거래가 다 끝났을 때,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중개계약 때인가 거래계약 때인가 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발생은 거래 성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중개계약 때 이미 발생했다. 이미 성립했다. 근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정지조건부계입니다. 점 찍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 아예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안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3번 쪽으로 볼까요? 이제 소멸. 자, 뭐 성립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해제됐다. 근데 우리의 과실로 물론 매도인 때문에 그러면 집값 뛴다고 매도 매수인에게 청구. 그래도 매도인 때문이라고 쌍방에게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수인 것도 받아내면 안 됩니다. 매수인 파기시켰다고 매도인 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각각. 왜냐하면 계약만 되면 받으니까 없어졌다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각각 하다 주다 각각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중개보수 이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하고 그다음에 한도. 항상 주택은 시도의 조례입니다. 시도의 조례다. 시군구도 아니다. 입니다. 너무 복잡해. 시군구가 226개 정도 되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매매 교환은 0.9 소유권이 넘어간다. 돈 좀 있는 사람이다. 0.9 내에서 시도 조례고요. 임대차 등 세 산다. 좀 못 산다. 저당권 설정한다. 은행에서 돈 빌린다. 요 등은 0.8% 내에서 뭐라고요? 시도의 조례다. 아까 구간 봤습니다. 요율 정해놓고 한도에 정해놓고 시험 문제 주니까 그걸 절대 기억하지 말고 게임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2번 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맞아라. 용도 맞아라.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매매기간 얼마 있습니까? 0.5 바꿀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0.4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그리고 만약에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 안 됐다. 면적이 85를 넘었다. 그러면 0.9% 내에서 협의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자, 중개 보수 사무소하고 소재지가 달랐을 때, 물건 소재지하고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달랐을 때, 자, 4번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중개대사물의 소재지를 서울 이렇게 써놓고요. 그다음에 자, 사무소는 경기도였을 때 어딜까요? 입니다. 사무소 따라가. 물건 따라다니면 너무 복잡해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벽에 액자를 몇 개 마련하려고 게임입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도만 해도 8도니까 8개요. 기억입니다. 특별시 하나, 광역시 또 6군데, 또 이제 세종시까지 들어왔으니까 특별자치시까지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 많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동일 나왔습니다. 동일. 저 끝에 이제 동일 매매와 임대차 그러면 큰일 납니다. 초과보수. 개인 또 전세만 아닙니다. 뭐 자선 사업하려고 입니다. 큰 놈 하나 받으면 소음 풀었다. 더 받지 마. 그러셔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3번 나온지 꼭 동그라미 하시면서 1번, 2번 세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2번째 동일. 하여튼 매매 계약도 값을,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그 값을 입니다. 달라지면 여기 아니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둘 이상의 거리가 동일한 기회. 정말 딱 몇 번 나옵니까?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를 적용한다고요? 매매만. 거기 매매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매매하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수 용도가 이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초과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50평, 50평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미만입니다. 그러면 다 주택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2분의 미만, 상가 사무실이 60평, 그리고 주택은 40평.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주택 외니까 영종군에서 조례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에도 이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고요. 초과하면 다 뭐다? 무효다. 전부가 아니라 초과한 부분만, 100만 원 받을 거 200을 받았다는 겁니다. 100은 받으라고. 초과 부분 100만 원만 무효지. 다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무효 말고 일부 무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이제 중개보수의 산정. 자, 중개보수는 자, 먼저 매매 같으면 매매 금액으로. 자, 계산 문제 조금 한번 해볼 겁니다. 매매구로 계산하고, 만약에 곱하기 6을 했는데 한도액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받아라? 한도액까지만. 산출액이 한도액을 넘어갔을 때, 한도액 80인데 산출액이 90 나왔을 때 얘는 뭐만 받으라고요? 여기는 한도액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초과보수로 큰 문제 돼요. 임대 임차인도 다 알고 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환은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났었고요. 나 먼저 3억하고 4억을 바꾼다. 그러면 그게 또 무슨 평균한다는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요. 아니요, 게입니다. 그럼 적은 아닙니다. 큰 금액 또 높은 금액입니다. 4억, 3억, 그러면 4억으로 게입니다. 높은 금액으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문장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2번 넣어놓으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환. 요즘은 약간 뜸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차는 이제 곱하기 100인데 자, 금액이 좀 낮으면은 못 산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환산계수. 하여튼 월세가 거래 금액 자체가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얼마를 곱하고요? 70을 곱해라. 그러니까 먼저 100을 곱해서 계산해 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5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곱하기 100으로. 상가도 그렇습니다. 상가가 됐건 주택이 됐건 5천만 원 미만은 얼마를 곱해라? 여기는 70을 곱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뭐 권리금 있으면 이제 권리금은 이제 그런 거 뺄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권리금은 따로다. 라고 해서 이제 자, 이런 부분들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 같은 것은 꼭 한번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중개 보수도 자,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계산 문제 비슷하게 해서 이제 자, 205페이지 이제 바로 보수 계산. 자, 우리 보수 계산에서 꼭 나눠서 한번 매매는 어떻게 되고 임대차는 어떻게 되고. 자, 먼저 첫 번째 매매로 한번 와볼까요? 매매. 그리고 이제 요 매매도 이제 주택인가 아니면 또 상가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주택으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들어갑니다. 뭐 단독 다르지 않고 공동주택 다르지 않고입니다. 단독주택이 되건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독주택 말고 이제 다중이도 있을 거고 다가구도 있을 거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은
다세대입니다. 뭐 다가구 정말 다 갖고 이런 것처럼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단독이겠지 다가구는 게입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다세대 게입니다. 근데 뭐 둘 다 많다는 소리는 똑같아. 다가구도 많기는 많어. 그다음에 공동주택 다세대도 많기는 많은데 다가구는 단독. 그다음에 다세대는 공동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됐건 연립이 됐건 다 주택은 똑같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래 금액을 보시니까 이제 주택의 거래 금액이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1억 8천이다. 만약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1억 8천만 원이고요. 1억 8천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됐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먼저 요율을 줍니다. 아까 봤었네요.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상. 그리고 이제 2억 미만. 2억 아래쪽에 들어갔잖아요. 자, 2억 미만에 그리고 요율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자, 요율은 0.85% 9. 그리고 한도까지도 주어집니다. 자, 문제 단서에서 다 줍니다. 한도액은 얼마다? 8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준 다음에 중개 보수는 이렇게 중개 보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금액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억 8천만 원이니까요.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이제 몇 개가 될까요? 9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분들은 이제 많이 쓰니까 뭐 1억대는 쉽게 알 겁니다. 애들은 맨날 엄마가 10만 원만 주고 아빠가 10만 원만 주니까 입니다. 뭐 5만 원도 많이 줄 거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6개 넘어가면 이제 요거 세고 있습니다. 100만, 1000만, 억 하면서 세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실무 가서도 저거 헷갈리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러면 180억 얼마래요?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오겠죠? 10개 정도 되겠죠? 전부 숫자가 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를 얼마라고요? 0.5. 자, 1000분의 5나 0.5%나 같은 소리. 자, 1000분의 5가 더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개가 없어진다. 분모. 요놈하고 바꾸면 지워버리면 되겠다. 그입니다. 5. 자, 먼저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떼면 같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0점 하나 더 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 3개 떨어지는 것처럼 요놈도 3개가 떨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얼마만 남았나요? 5만. 5만 남았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5만 곱하시면 될 건데 58에 42고 전자계산기 나올 건데 여기서 90 받는 분 교도소입니다. 그 다음에 5면 얼마라고요? 9. 그래서 이제 3개 쭉 해서 하나 내려오고 그대로 3개가 나오고 자, 그럼 얼마니까 전자계산 가지고 갈 거니까 입니다. 90만 원. 네, 이건 산출액이라는 겁니다. 계산기 들고서 나온 금액 산출액. 산출액하고 한도액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뭐를 넘어갔습니까? 80을 넘어갔습니다. 90은 여기 있잖아요. 입니다. 비교해서 뭐를요?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건 넘어갔네. 이렇게 받으면 1년야 지역이나 1000만 원야의 벌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스갯소리 아니고 교도소 진짜 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뭘 몰라서요. 그래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하다 판례를 뭐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교도소 갑니다. 한마디 더 하면 한 10년도 때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개보수는 또 이제 아는 답 나왔다고 80만 원 그거 고르면 답 아니여기입니다. 저기 4번 봐봐봐. 160 나올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중개보수는 요거 못 받으니까 80만 원. 80만 원이 바로 여기는 중개보수. 그리고 쌍방원 때 똑같이 받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자, 이렇게 받을 거니까 곱하기 얼마란다고요? 2. 자, 곱하기 2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곱하기 2. 그럼 얼마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160만 원이 중개 보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뭐 상가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겠지만요. 자, 주택 외, 자, 상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땅이라든지, 자, 주택 외에는 개인 또 막 이런 거 요율 주고 있으면 그거 곱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주택이니 그럴 겁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요? 주택 외. 자, 주택 외다. 그러면 만약에 한 2억으로 가볼까요? 뭐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3억이 됐건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2억 같으면 0.4가 적용될 거고 그럼 80만 원 나올 건데 80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율 쭉 주면서 0.4%가 요율이다. 그런 것들은 주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자고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럼 정말 80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2억짜리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2억이면 80만 원 나와요. 쌍방한테 받으면 160만 원 나와요. 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상가니까 지금 여기 정답입니다. 0.9%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나왔겠다. 9만 곱하면 되겠다. 그럼 298이니까 얼마입니까? 180만 원. 2배 반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180만 원. 그리고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16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는 이제 얼마요? 360만 원. 그래서 이제 360만 원. 상가는 정말 그렇고 땅은 그렇고 거기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는 36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가 20억 아니면 땅이 20억 그러면 3,600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1,800 나올 거고 동그라미 더 칠 거니까 20억 그랬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로.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자, 임대차지 매매 같은 것은 금방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런 거 잘 안 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자, 우리 임대차도 이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짜리, 5천만 원 이상짜리 이런 것들이 꼭 나누어서 시험 문제 내는데 거의 대부분 한 10번 중에 9번, 8번은 무조건 5천만 원 미만짜리. 거기 거의 대부분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도 이제 주택 임대차다. 여기 이제 주택이 매매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항상 주택은 박스 주고 요율 주고 꼼짝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라고 줄 거고 여기는 보증금. 자, 보증금 만약에 500만 원. 자, 500만 원입니다. 자, 월세가 이제 30만 원이었을 때 그입니다. 월세는 이제 차임이라는 의미를 가질 거고요. 자, 얼마라고요? 이제 여기는 30만 원. 벌써 이제 우리 시험장 갔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보고 버텨보고 세월 예월 다 가고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곱하기 100 할 거니까 3천 나왔겠다. 동그라미 2개만 더 치면 될 거니까. 그리고 500만 원 버티면 되겠다. 3,500. 벌써 5천만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 곱하기 100을 할 거냐? 교도소 보낼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산계수가 곱하기 100인데 이건 또 어디서 나왔냐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환산계수가 월세 보면 곱해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100을 못 곱하는 경우가 있다. 70을 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요것만 곱해서가 아니라 합쳤을 때 5천 미만이면 못 사는 약자니까 좀 낮춰주라는 겁니다. 왜 100을 곱해? 이렇게입니다. 누가 50으로 낮추래? 70으로 낮추면 됐잖아.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동그라미 2개 더 쳐보면 3천 나왔을 겁니다. 3천. 자, 버텨보니까 3,500만 원. 3,500만 원이면 5천만 원 미만이네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교도소로 바로 보낸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100에서는 안 되겠네요. 낮춰야 되겠네요. 70으로. 그러면 37에 21. 2,100만 원입니다. 2,000 그리고 100만 원. 2,100만 원인데 아주 뭐 계산도 아주 편하게 나오네요. 2,000 거래 금액은 600. 요 놈하고 이제 버틸 거니까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율. 자, 요율이 바로 이제 5천 미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줄 겁니다. 5천 미만에 그리고 요율은. 자, 요율을 줄 건데 요율은 얼마가 되고요. 시험 문제도 꼭 똑같이 줍니다. 0.5% 그리고 한도액 줍니다. 한도액. 이건 20만 원. 자, 20만 원 넘어갔을 때에는 여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4천만 원 나오면 딱 20 나올 건데 조금 올라가면 20만 원 넘어가면 20만 원 받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이제 2,600 나왔고요. 둘을 버티니까 기입니다. 네, 거래 금액이 2,600만 원 해서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8개 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율이 얼마라고요? 0.5%. 자, 0.5%니까요. 0.5%. 3개 없어지겠다. 5만 남겠다. 하나하고 바꿨고 퍼센트는 꼭 2개가 떨어집니다. 2개. 자, 결론적으로 5만 개입니다. 여기다 이제 5만 곱하면 될 거니까요. 5류 30이니까 3 올라갔네요. 2호 10이니까 13만. 그리고 3개 나란히 내려오면 될 거라는 겁니다. 내려오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13만 원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오랜만에 그냥 생각나는 문제 그리고 아는 문제 나왔다고 촐싹방정을 떠오르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쌍방에게 근데 가끔씩은 임차인 4개만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곱하기 2. 요 2라는 게 쌍방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한테겠다. 똑같이 개입니다. 쌍방으로부터 받을 거니까 곱하기 2 하세요. 정답은 26만 원입니다. 자, 26만 원이 정답이지 괜히 또 13만 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뭐 35만 원 나오신 분은 교도소 기하셔야 됩니다. 26만 원이 정답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여기도 이제 주택임대차는 맞는데 주택임대차는 맞긴 하지만은 보증금이 약간 커요. 자, 보증금이 만약에 이제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이고 월세가 40이다. 개인 또 이것도 이제 잘못해서 70을 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40만 원, 40만 원. 그리고 이제 5천 이상에서는 이제 요율 줍니다. 이상. 그리고 임대차는 1억 미만입니다. 자, 1억 미만은 여기가 이제 요율이 얼마다? 요율 0.4%, 0.4%.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3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줄 거니까. 그리고 아예 문제에서 줄 거니까 이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곱하기 배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둘을 보태라고 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더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럼 얼마라고? 4,000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태니까 얼마입니까? 6,000. 자, 6,000이면 그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또 요걸 70으로 곱하고 2,800이라고 곱하고 그러면 틀리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이제 6,000이니까 그럼 6만 원 나왔겠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는 이제 없어지긴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요게 바로 이제 6천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 요율 0.4입니다. 0.4%. 그래서 이제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바꾸고 그다음에 0점 하나 더 떼버리고 4만 계산하면 편하니까 오케이입니다. 여기다 4, 6, 4, 24니까 얼마? 24만 원. 그대로 이제 내려오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답이 아닙니다. 중개 보수는 그럼 곱하기 얼마라고요? 쌍방입니다. 저기 막 2번에 24만 원 보인다고 요걸 답으로 콕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공법 풀러 가십니다. 여기 이제 2. 그럼 얼마라고요? 48만 원. 쌍방에게 똑같이 받을 거니까 48만 원이 결론적으로 정답. 가보니까 4번에 48만 원이네. 아주 어이없네. 이럴 겁니다. 다 알고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우리 중개 보수도 이런 것들도 이제 꼭 보시면서 자,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해서 하여튼 내용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꼭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수 지급 시기가 이제 자, 먼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한다는 뭐 계약금 치를 때 우리는 중개 보수 받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자, 아무 소리가 없으면 언제가 될까요? 중개 완성할 때, 거래계약 체결할 때, 완전히 다 끝났을 때. 다 끝났을 때 중개 완성이나 거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 체결 그러면 10% 받을 때 그것도 있을 건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고 하면은 잔금이라는 겁니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잔금을 받아야 다 완성이 되잖아요. 계약금 치고 중도금 치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우리 실비는 이제 실제 비용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먼저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받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권리관계 확인이면 등기상 측면서 떼보겠네요. 소재 면적 대장 떼보겠네요. 한 700원, 500원 이런 거 막 들어간다는 겁니다. 발급받으면 등기상 증명서는 1,000원도 나올 거고요. 여기입니다. 자, 인터넷 등기소 활용해서 다 발급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관계 확인. 근데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습니까? 매도인 집. 그리고 임대인 집, 임대인. 그럼 누굽니까? 이전하는 쪽에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보셨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앞에서 봤습니다. 자, 보장 누가 보장됩니까? 돈을 맡기면 거기는 매수인 쪽. 매수인 쪽이 이제 매도인 쪽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장 가면 권리관계 등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은 매수 쪽 아니고요, 그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몇천 원 때문에 교도소 가요, 몇백 원 때문에. 우스갯소리 정말 아니고 그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매수가 맞지 매도가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인 이득을 받으니까 임차인 이득을 받으니까입니다. 이전이냐 취득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예전에는 뭐 실비 영수증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영수증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근데 대출 받을 때는 영수증이 꼭 필요하니까 중개 사무소에서 영수증 서식 같은 것은 만들어 놓고 그래야 나중에 중개 보수를 전세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출 받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보존기간 보실까요? 보존기간 꼭 자주 나왔었다. 거래계약서 얼마다? 5년. 돈 있다고
하여튼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입니다. 세금의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동안은 보관해라.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얼마라고요? 전속 중개기여서 둘 다 3년. 하여튼 거래기여서 말입니다. 저기 매수 신청 데려가게 되면 거기는 확인 설명서가 5년이고 거긴 또 영수증이 있고 사건 카드가 있고 거기도 영수증은 서식 있는데도 보존 안 하고요. 사건 카드하고 경매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5년이다. 꼭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교 문제를 자꾸 냅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보수 정리가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내용 문제가 하나 나온다. 자, 중개 보수의 한도하고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꼭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1번 중도금의 일부만 있습니다. 아까 계약금 3천, 중도금 5천, 프리미엄 2천 계산해 봤습니다. 총 분양대금은 3억이고 그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할 경우 중개보수는 정말 총거다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총 분양 대금하고 프리미엄을 합산. 아주 중개보수는 짭짤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도소는 크게 가게 생겼네요. 그입니다.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아니요. 거래 당시라고 했습니다. 거래 당시지 여기가 무슨 총 분양 대금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어렵지 않고 하여튼 교환이 많이 나왔었다. 그리고 독립세번은 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복수 용도도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 알아야 해.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단원 합격 문제에서도 한번 보실 게 이제 한번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임자를 또 바꿀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는 매수 그랬습니다. 확인을 매수인집을 확인했습니까? 안쪽입니다. 등기사항 주면서 떼면서 그다음 토지장 떼면서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해야 되느냐입니다. 매수가 아니라 매도. 근데 매수 우린 그래놨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계약금 등의 예치지 기하셔야 됩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했어야 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가 아니라 매도였다. 그러니까 틀렸다. 그리고 자, 세 번째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이제 여기는 자, 주택인데 자, 그리고 부속토지를 포함하는데 옆에 볼까요? 자, 보수하고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요 등에 관한 이제 요건 이제 맞는 거니까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는 어떻게 되고요? 하여튼 주택은 조례이고 주택 외는 영종구 내에서 협의구. 여기 편하게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 자, 그다음에 5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 5번. 5번은 정말 별표 3개감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물의 저기 서울,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저기 대구 그래 볼까요? 소재지가 다르면은 개업공사는 중개대상 물건 따라간다고요. 벽이 아주 볼만하겠네. 아주 무당집보다 더 심하겠네. 아주 줄레줄레 다 걸어갖고 입니다. 액자를 막 그죠 18날 소리 막 하면서 여기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나 실비를 자, 중개대상 물이라고요? 아니요. 중개사무소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꼭 요즘은 기억했다가 이거 틀렸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6번도 자 6번도 한번 볼까요? 하여튼 큰이라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여기서 이제 중개 대상 중에서 근데 중개 보수가 큰 정말 여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여기 아니요 금액이 큰이지 중개 보수가 크다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도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거래된 금액이 높다고지 중개 보수가 크다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다입니다. 정말 여기도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8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도 이제 저기 초과가 이상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 2분의 1은 미만이었었고 입니다. 이렇게 바꿔볼 만합니다. 8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중개사물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과 아니요 2분의 1 이상 그래야 됩니다. 여기 틀렸고 그리고 2분의 1 이하라고요? 아니요 2분의 1 미만 그래야 됩니다. 안 들어가 이상은 들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9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주택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근데 이게 주택인데 그러니까 여기 저 앞입니다. 정말 이런 것도 잘 안 보여. 자,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가 그렇습니다. 외가 실제 자기가 받고 싶다. 나는 주택 외는 0.9를 받고 싶어. 옆집은 주택 외는 0.8을 받고 싶어.
이렇게 주택 외지, 주택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봤구만요. 그래서 0.6이네, 0.5네 이런 거 봤었습니다. 네, 주택제면 틀렸고요. 정말 이거 표가 안 납니다.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명시해야 되는 것도 주택 외지, 주택이라는 걸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택은 교도소가, 주택은 정해져 있잖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 중개보수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개보수는 계산 문제 하나 또 꼭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 기준 동의 세번은 뭐고, 교환도 자꾸 나오고, 그리고 분양권도 어떻게 중개하고, 그리고 어떤 금액을 받아야 하고, 잘못 받으면 교도소 가요 게입니다. 못 받는다, 계약이 없어지면은. 그리고 보수 계산 문제도 꼭 정리를 해서 이제 매매와 임대차 보수 계산한 문제, 특히 이제 우리 임대차는 0. 바로 5 곱하는 건데 거기는 70을 곱하는 거, 100이 아니라 월세에다가 거래 금액이 좀 낮은 거 곱하기 100 해봤다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70으로 낮추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장에 또 지도 감독 또 계속 또 시험 문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왔으니까 정리를 조금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이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떠듣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귀에서 피날 정도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